야구나 인생이나 한시도 멈춰있는 순간이 없다. 순간순간의 움직임을 포착하며 살아야 한다는 점에서 기본은 똑같다. 강물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흘러가는 강물은 겉으로는 똑같아 보여도 사실 전부 다르다. 수질이 다르든 온도가 다르든 순간순간 모두 다른 강물이 흐르고 있다.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손을 뻗어야 물고기 한 마리라도 낚아챌 수 있듯이 우리 삶의 움직임에도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인생에 나타나는 그 움직임 하나하나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인생이란 결국 순간이 축적되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제, 오늘, 내일 마주치는 순간들, 매 순간에 한 결정과 행동이 쌓이고 쌓여 인생이 된다. 인생을 살아보니 기회란 흐름 속에 앉아있다 보면 언젠가 오는 것이었다. 내 인생에는 그런 기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아니, 기회라기보다는 마치 순리처럼 내게 찾아온 일들이었다. 그러니 매일의 순간순간을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되었고 그럴 수도 없었다. 내일이 있다는 것을 핑곗거리로 삼지 않았다. 내일이 있으니 오늘은 어떻게 되든 괜찮다는 마음가짐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내일이 와 있는 삶을 살고자 했다. 사인할 때 꼭 쓰는 나의 좌우명 19일무도 그러한 의식에서 나온 말이다. 19일무란 공 하나에 다음은 없다는 뜻이지만 이는 곧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기회란 인생사에 3번은 온다. 단지 사람마다 그걸 붙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다를 뿐이다. 1번, 2번 왔을 때는 놓치고 마침내 3번째 왔을 때에야 붙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회가 온 것조차 모르고 그저 흘려보내는 사람도 있다. 그 차이는 바로 준비에서 온다. 준비가 된 사람은 기회가 오면 잡을 수 있고 기회를 잡은 사람은 모든 준비가 된 사람인 것이다. 지금 당장 즐겁든 슬프든 자신이 그 속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 운 탓, 남 탓만 하며 비관해서는 안 된다. 무엇이든 자기가 지금 베스트라는 확신이 들 만큼 열심히 하면 기회는 언젠가 오게 되어 있다. 운도 내 편이 된다. 매일의 흐름 속에서 자기의 베스트를 다해야 한다. 기회가 오면 잡을 수 있도록, 이번 공을 칠 수 있도록. 야구도 인생도 그렇다. 살아보니 똑같다. 공 하나에 다음은 없다. 선수들을 키우며 살다 보니 인간이란 참 재미있다는 생각을 한다. 인간의 잠재 능력이라는 게 어마어마하다는 걸 나는 살면서 몇 번이나 확인했다. 해내고야 말겠다는 의식이 커질수록 잠재 능력도 조금씩 깨어나 꽃을 피운다. 그런 어마어마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인 것이다. 나 역시 스스로의 한계를 계속 높여왔다. 누가 봐도 무리라고 해도 나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묵묵히 내 할 일을 하며 앞으로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한계는 저 멀리 내 뒤에 있었다. 생을 마칠 때 자기가 가진 잠재 능력을 100% 발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고작 자기 능력의 20-30% 정도나 발휘하며 살까. 그러니 인간에겐 한계가 없다는 걸 모르고 사는 것이다. 그럼 나머지 7-80%의 능력은 어디로 사라지는가? 바로 스스로가 설정한 한계 속에서 사라진다. 결국 어떤 한계를 마주하든 돌파하는 것은 의식의 문제다. 어떡하지 하며 걱정하고 있어봤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의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극복이란 개념이 없다. 극복이란 힘들다는 의식에서 발생하는데 힘들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으니 극복이라고 할 리가 없다. 의식이 있으면 새로운 길이 보이고 한계도 뛰어넘을 수 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약한 사람이 남에게 위로받길 바라고 동정을 원하는 사람이다. 인간은 언제나 마지막 순간엔 자기 혼자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남에게 기대봐야 변할 수 없다. 남 탓을 하고 그러면서 세상의 동정이나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것은 약하다. 더군다나 불평한다고 해서 나아질 것도 없다. 결국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온전히 나 혼자의 몫이다. 파울을 쳤다는 건 냉정하게 말하면 실패나 마찬가지다. 안타를 친 게 아니니까 그렇다. 그렇지만 다음 기회는 계속 주어진다. 그것이 바로 야구가 알려주는 인생 아닌가 싶다. 누구든 실패할 수 있지만 그것을 곧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다는 뜻이라고. 내 인생도 그렇다. 나는 파울을 무지하게 친 사람이다. 프로야구팀 감독직에서 잘린 것만 7번이니 그것만 보면 얼마나 실패한 인생인가.
그러나 나는 그럴 때마다 다음이 있다는 생각으로 묵묵히 인내하며 기회를 기다렸다. 그걸 보면 인내란 마냥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음을 위한 준비, 그러니까 기회가 아닌가 싶다. 누구든 실패를 겪지만 포기하지만 않으면 기회는 온다. 설사 그 다음에 주어진 기회에서 또 실패하더라도 무언가를 배운다. 문제를 알고 고칠 수 있게 되며 프로세스를 얻는다. 포기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다. 역경은 누구에게나 온다.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넘기느냐가 중요하다. 홈런을 치고 안타를 만들 수 있다면 파울은 몇 번을 쳐도 괜찮다. 감독에서 잘려도 수없이 비난받아도 나는 야구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직도 야구를 한다. 선수 시절 중견수 앞 땅볼 아웃이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든 그날부터 나는 어떻게 하면 빨라질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는 데만 몰두했다. 고민 끝에 육상부 감독에게 조언을 구해 어떻게 해야 빨라질 수 있느냐 물었더니 감독은 내리막길을 뛰는 훈련을 해보라고 권했다. 그 말을 듣고 곧바로 그날부터 매일 1시간도 넘게 내리막길을 달렸다. 돈 한 푼도 안 드는 훈련인데 어려울 게 뭐가 있겠는가.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 의뢰 사람들은 그래서 얼마나 빨라졌느냐고 묻는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다. 자신의 밑바닥을 얼마나 똑바로 바라보고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 그럼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냉정하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의식을 집중했느냐이다. 사람을 발전시키는 데는 그것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 비관적인 상황 속에서도 골똘히 고민해 어떻게든 아이디어를 내고 긍정으로 바꿔가는 게 베스트다. 괜찮다고 자기 자신을 속이거나 가진 게 부족해서 그렇다며 없는 것을 비난하는 사람은 약하다. 어떤 상황에 놓이든 그걸 스스로 타개할 아이디어를 찾는 게 나의 삶이었다. 고등학교 때 갑자기 투수를 해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그랬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우리 집에 글러브나 야구공 같은 진짜 야구용품이 있을 리 없었지만 투수로 시합에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 마냥 기뻤을 뿐 부족한 환경은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걸 찾았다. 어떻게 연습할까 생각하다가 찾은 방법은 집 앞에 흐르는 가스라강에 가서 돌멩이를 수도 없이 던지는 것이었다. 잡지나 신문에 실린 투수들의 사진을 보고 잘하는 투수들의 투구폼을 그럴싸하게 흉내내보고 하루에 돌멩이를 200개씩 던졌다. 가졌냐 못 가졌냐는 중요하지 않았다. 된다 안 된다를 따지지 않았다. 무조건 되게 한다는 방향만 생각했다. 나는 그러한 내 기질에 살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슬프든 가난하든 그 속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 슬프다면 그걸 즐거움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가난하면 가난함을 도리어 날 성장시킬 기회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근본은 비관적이지만 해결해 나갈 방법을 찾을 때는 긍정적으로. 나는 내 성격 중 이런 점을 가장 좋아한다. 한국어에 보면 어차피, 혹시, 그리고 반드시 라는 말이 있다. 나는 어차피 속에서 혹시를 만들어내는 게 최고의 인생이라고 본다. 어차피는 안 된다는 뜻, 그러니까 최악인 상황이고 혹시는 조그만 희망이다. 혹시라는 가능성이 생겨나면 마음에 갈등이 생긴다. 그 조그만 희망에 기대를 걸어봐야 할지 아니면 안 될 게 뻔하니 깨끗이 포기해야 할지 그 사이에서 헤매는 것이다. 나는 어차피 속에서도 혹시라는 가능성을 무궁무진하게 상상하고 그것들을 반드시로 만들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결과를 내는 것. 그게 내가 여태껏 해온 일이었다. 어차피 돈이 없으니까, 어차피 나는 재능을 타고나지 못했으니까, 이 팀은 어차피 뛰어난 투수가 없으니까. 그런 생각은 하등 필요가 없다. 그렇게 수많은 어차피가 있다면 그 비관적인 상황을 돌파할 아이디어를 미리 찾아놓으면 되지 않는가. 이길 것 같을 때는 비관하고 질 것 같을 때는 오히려 낙관하는 것. 그게 무엇이 다가올지 모를 인생의 순간순간에 가장 최선의 준비인 것이다. 살아보니 인생에는 그런 게 중요하다. 버리는 것 말이다. 선입견을 버리는 것, 상식을 버리는 것, 과거를 버리는 것. 과거에 실수를 했든 실패를 했든 그런 건 다 버려라. 그때의 생각, 방법이 나빴을 뿐이지 너희가 나쁜 게 아니다. 생각, 방법, 임하는 자세를 바꾸면 새로움이 나와. 안 될 때, 실패할 때, 아플 때는 자기도 모르게 성장하고 있다. 단지 그 아픔을 실패로 끝내느냐, 시행착오로 바꾸느냐 하는 문제지.
그리고 그건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달려 있는 거야. 이는 선수들을 처음 만날 때면 내가 항상 하는 말이다. 모든 일이 그렇다. 지금까지 50년이 넘게 지도자 생활을 하며 무수히 많은 선수를 만났다. 그 선수들을 보며 몇 번이나 느낄 수 있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도 바뀐다. 그러니까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고 스스로가 모자란다 해도 그것을 어떻게든 바꿔나가겠다는 의식으로 지금 당장 사력을 다하면 되는 것이다. 그 순간순간의 기회에 매번 성공하는 사람도 반대로 매번 실패하는 사람도 없다. 이번 타석에 안타를 쳤다 해서 다음 타석에도 또 안타를 치는 게 아니다. 아까는 3구 3진으로 호쾌하게 잡아낸 타자에게 말로 홈런을 맞을 수도 있는 게 야구다. 그러니 과거란 것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아무 쓸모도 없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실패했다면 이유가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성공으로 바꿔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데 전념해야 한다. 이긴 것은 지나간 것, 대비해야 하는 것은 내일의 것. 그러니 다음은 무엇일까를 계속 고민해야 한다. 성공한 순간 과거를 버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다. 실패에 붙잡혀 있든 성공에 도취되어 있든 과거에 매여 있는 것만큼 미련한 짓이 또 없다. 나 역시 감독으로서 1384승을 올렸지만 그게 오늘의 승리를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오늘 시합, 내일 시합, 모레 시합. 고민이 계속 생겨난다. 고민하고 머리를 싸매고 아이디어를 찾아 헤맨다. 야구는 매일 시합을 한다. 오늘 이겼다고 만족해서 훈련을 게을리하면 다음 날은 어김없이 진다. 어떻게 보면 야구를 했기에 과거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걸 인생으로 배워간 것 같다. 매일 다음 경기를 준비하려면 오늘 이겼다고 해서 유유자적할 수도 없고 졌다고 해서 절망할 수도 없었으니까. 오늘은 이미 도망갔으니 과거는 매일 지워나가야 한다. 연승하고 있다면 언젠가 연승이 끝나리라 각오하고 연패하고 있다면 반드시 연패를 끝내겠다고 각오하는 것이다. 인생은 오늘 그리고 앞뿐이다. 사람은 계속 앞으로 가려고 생각해야 한다. 아프니까, 나이를 먹었으니까, 암에 걸렸으니까, 허리 수술을 했으니까. 어떤 이유든 간에 한 발 물러서면 그 순간 승부에서 지는 것이다. 세상살이라고 하는 건 항상 현실과의 싸움이다. 현실과 타협해버린다면 승리하기는 어렵다. 육체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정신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인생의 모든 것이 그렇다. 와, 이렇게 어려울 수 있나 싶은 문제도 생각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나온다. 어려워질수록 생각은 깊어지고 해결 능력이라는 게 육성되어 간다.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둘씩 생겨난다. 안 되는 것은 세상에 없다. 그것을 평생 야구로 배워왔다. 끈덕지게 매달리다 보면 어느새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 한계를 넘어가 있었다. 나는 거북이형 인간이었다. 문제가 닥치면 해결할 때까지 오로지 내 안에서 고민하고 생각하며 아이디어를 찾았다. 무슨 어려움이 닥치든 포기하지 않고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걸었다. 시간만큼은 인간이 거스를 수 없다는 걸 알았기에 한순간도 쉴 수 없었다. 시간은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이다. 오늘 지나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그러니 지금 실패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 멈춰 좌절하거나 잠시 쉬어가겠다고 가만히 앉아만 있다면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가. 어딘가 벽에 부딪혔다면 벽에 부딪혔다는 사실 자체에 힘들어할 게 아니라 막힌 채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다는 것이 힘들게 느껴져야 한다. 무심코 보낸 하루가 나중에 엄청나게 큰 시련이 된다. 어떤 핑계도 대지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살아야 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긴다. 그것이 야구가 내게 가르쳐준 인생이다. 김성근 감독님의 책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들을 추려서 담아보았는데요. 감독님이 말씀하시는 의식과 정신력이 얼마나 강인한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고, 저에게도 이런 스승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참 스승, 참 어른, 의식, 정신력, 책임감이라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실패에 좌절하고 이것저것에 핑계를 대며 그걸 합리화하곤 하는데, 김성근 감독님의 책을 읽으며 그것이 얼마나 나약한 모습이었나 하는 반성도 하게 되었습니다.
김성근 감독님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여러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